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알아볼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랑 그 다음 어떤 경우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정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가족 간 계좌이체는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부부 사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 계좌이체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그런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외벌이면 생활비, 그 다음 자녀 같은 경우는 학비, 그 다음 뭐 선물 등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족 간 단순 계좌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언제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평소에 행동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이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남편이랑 아내, 이건 부부 사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주한테 용돈을 주거나 어떤 뭐 학비를 대주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세금이 부과되냐면 바로 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항목이 증여세로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증여세로 안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증여세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타인한테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비과세가 되는 증여 재산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그 항목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자 먼저 국세청에서 말하는 증여세 면제랑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입니다. 지금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제 농지 등을 증여를 하고 이 증여에 대해서 5년 동안 1억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인데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4개 항목을 보시면 사실상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은 많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법령에 적혀있는 증여세 비과세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법령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해서 비과세되는 증여자산은 여기 밑에 항목들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많이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5번입니다. 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그 다음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내용은 뭐냐 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2번으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즉 자녀들 학비는 비과세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 기념품이나 축하금, 부의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 다음 4번은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받는 비과세 항목은 뭐가 있냐면 바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 다음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항목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기념품을 사다 주는데 이제 기념품을 뭐 한 1억 원짜리 미술품을 하나 사다 줬어요. 보통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입증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금액은 전부 다 비과세가 아니라 이제 증여로 들어가겠죠. 사회통념상. 근데 이 항목들 말고
가족끼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금액을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장 많은 게 배우자죠. 배우자끼리 6억씩 공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이 아닙니다. 즉,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어서 이제 남편이 와이프한테 6억을 증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서로 쌍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당 공제 금액이라서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6억을 줄 때도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보통 여러분들 이 내용을 언제 많이 쓰냐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배우자끼리 증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만약 1억을 넣었는데 이게 6억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5억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냥 이 6억을 배우자한테 바로 증여를 해버리고 그 다음 바로 매도를 하면 이 증여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양도할 때 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동산도 똑같죠? 자, 2억에 산 집이 이게 6억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 집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조정지역에 사서 내가 2년을 거주를 하지 않아서 이 4억 차익에 대한 일반 과세를 내게 되면 이 세금만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이 6억짜리 집을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와이프는 어떤 걸 내야 되냐면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증여받았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5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안에 팔면 이게 2월 과세가 돼서 기존 취득 금액으로 과세가 잡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와이프도 만약 2억에서 6억짜리 된 아파트가 있으면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이 6억을 남편한테 똑같이 증여를 해서 5년 뒤에 팔면 된다라고 이것도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른 내용으로는 이제 직계 존속이죠. 즉 자식들한테 현금을 줄 때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직계 비속, 부모님한테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기타 친족이죠. 1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제 기타 친족 같은 경우는 장인이 사위한테, 그다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등 6촌인의 혈족, 그다음 4촌인의 인척을 기타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줄 때마다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은 바로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이 가족 간 계좌이체이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케이스인데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죠. 이게 뭐냐면, 자,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뭐 냉장고나 가전제품 좀 사줘라.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원하는 거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 다음 자녀는 당연히 그 돈으로 집으로 여러 가지를 배송을 시키겠죠. 그래서 보통 그러한 항목으로는 뭐 세탁기도 있겠고 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 뭐 많겠죠. 즉 가전기기나 아니면 조금 중요한 것들은 자녀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와 비슷한 모든 사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 금액이 큰 여러 가지 제품 등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지금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국세청에서 이 부모님이랑 자녀 간의 계좌이체를 이렇게 지켜볼 때는 뭐로 추정하냐면 무조건 그냥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아들한테 돈을 보냈네? 그래서 바로 증여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 계좌이체도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증여세를 간주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증여세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랑 자녀들 간의 돈거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든 자녀든 이게 실제로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이런 행위가 증여세로 간주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증여세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바로 입금받은 내역에 메모를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는 정말 많은 돈들이 오가죠.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뭐 생활비, 공과금, 용돈도 줄 수도 있는 거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끼리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세청 직원도 당연한 거죠. 직원도 자기 와이프한테 돈 주고 와이프한테 돈 받고 그러는 거죠. 더군다나 외벌이인 경우는 매달 생활비도 이체해야 되고 뭐 식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할 거 없이 모든 돈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이 돈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국세청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먼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입증을 해야 이걸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상세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어렵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인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이 부부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세무조사가 들어오냐라고 한번 보시면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요즘은 부동산이 주가 됐죠. 그래서 취득시 자금 출처 조사, 이거는 보통 3년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 사업장 세무조사, 이거는 5년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가장 센 게 뭐냐면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인데, 이거는 최근 10년 동안 받은 내역들을 전부 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려받을 재산 플러스 이제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을 전부 다 확인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메모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즉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 당연히 부모님은 그냥 계좌이체를 하시겠죠. 그래서 계좌이체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 메모 내역에다가 실제 이 금액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항목을 적는 거죠. 자, 왜냐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실제로 돈을 보낼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목을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게 메모만 남기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뭐 구입 내역이나 영수증, 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를 할 경우에는 메모를 남겨두는 습관을 가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부부끼리는 상관없지만 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나중에 상속세를 낼 때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메모를 남겨두시고, 왜냐면 이게 10년 정도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 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국세청에 걸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득이 없는데 뭐 2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세무조사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만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